예, 4번이요. 비과세 사업소득이요. 어떤 것들이 비과세 되는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괄호 1번부터 보면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게 된다?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소득은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의를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오답 지문인데, 논이나 밭을 주차장이나 뭐 공장 임대 이런 걸로 사용해서 얻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임대되는 경우가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임대를 해주면은 뭡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주면 과세가 된다. 뭐 스케이트장으로 임대해줘도 과세가 되겠네요. 예전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겨울에 이 논두렁 얼면 그거 뭐 놀리면 뭐합니까? 거기 찬 물들이 쭉 다 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쭉 다 밑바닥 판판하게 한 다음에 스케이트장으로 임대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괄호 이번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합니다. 주택을 한 개만 소유해야 됩니다. 2개 이상일 때는 전부 다 과세합니다. 임대소득. 그런데 한 개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외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운 것과 고맙게도 똑같습니다. 양괄호 2번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를 동그라미 치고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저 뒤에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 쪽에 가면은 그때 고가주택의 범위랑은 좀 다릅니다. 양도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을 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네요. 자, 주택수의 계산 1번, A번 임차나 전세주택을 전대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본다. 뭐 이런 말이죠. 이 주택을 A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보면 A가 B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럼 B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겠죠. 근데 B도 이거를 전전세를 줄 수가 있겠죠. C한테 전전세, 전세인, 뭐 전전세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얘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 애죠. 그러면 이거 누구의 소유로 본다? 얘의 소유로 본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당연히 A의 소유로 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애의 소유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B번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이 주택의 등기부를 떼봤더니 A가 50% 갖고 있고 지분을 B가 30%, C가 20% 갖고 있다. 그러면 A의 소유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B나 C는 주택을 안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약간 다르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세대 주택은 각각 세대별로 주택을 하나씩 봅니다. 여러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어쨌든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근데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분 등기된 대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D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수를 합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수 계산 시에만 합산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뭐 세금을 매기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법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각각 개별 과세 원칙에 따르되 주택수를 계산할 때만 그냥 세대별로 합쳐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가 부업 소득을 한번 봅시다. 농가 부업 소득은 듬뿍 깎아주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 소득, 예를 들면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아마 지금 이거까지만 나왔는데 닭은 아마 3,000마리일 겁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그냥 주업이 아니라 부업 정도로 봐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초과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 50마리까지는 비과세인데 소 60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마리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10마리에 대해서만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때는 과세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뭐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한번 써놓읍시다. 소 100마리를 기르면서 굉장한 부자죠, 이분은. 예, 이분이 소득을 얻는데 소 50마리에 대해서는 1억의 소득을 얻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마리에 대해서는 역시 또 뭐 1억의 소득을 얻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얘는 비과세.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7천만 원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